You're the wind in my sails. You're the pull 붉게 of the 출렁이는 낭만 가득 여수의 가을 바다. 이곳에 은빛 가을의 맛이 떴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은갈치 최고입니다. 은빛이 막 번쩍번쩍합니다. 짜릿한 손맛으로 건져 올린 은빛 바다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돌이 많은 섬이라여 이름 붙여졌다는 여수 돌산도. 섬 깊은 곳에 자리한 신기마을은 돌보단 문어가 많은 마을로 유명합니다. 예, 우리 신기마을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문어를 잡는 문어 산지 고향이기도 합니다. 남해안에서 잡는 그 문어 중에 우리 여수 지역 우리 돌산 연근에서 잡는 문어가 약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잡자마자 손질해 발에 꿰인 문어를 하루 저녁 연탄불을 쬐게 해 모양을 만든 후에 해풍과 햇볕에 꼬들꼬들하게 말려주면 뼈대 있는 여수산 돌문어 완성. 하지만 가을이 되면 여수 바다의 주인공이 바뀐다는데요. 깔치 낚시가 지금 제철인데 태풍 오고 난 다음에 조금 조항이 확 살아났는데요. 손가락으로 2지, 3지, 4지, 5지까지 지금 현재 5지까지도 마리수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은빛 물결 갈치대 찾아 떠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바로 제철 도시락입니다. 배에 가면 손님들하고 이제 저녁 때 이제 같이 먹어요. 이건 호박전하고요. 이건 꼬들빼기 저희가 직접 재배한 거. 고동 닦아갖고.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렘에 도시락 싸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신기댁 혜숙 씨. 처가 동네에서 살아온 20여 년 세월 동안 굳은 날도 많았지만 부부는 그 파고를 늘 함께 넘어왔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백광호 선장님의 배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은빛 갈치를 만나려면 꽤 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데요. 저희 여수 지역에서는 요즘 굉장히 핫한 깔치 선상 낚시를 하고 있는데 신기항에서 낚시 포인트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백도에서 가저라는 무인도가 있는데 그 중간 지점으로 오늘 포인트를 잡아서 갈 예정입니다. 낚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장소.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상황을 잘 파악한 후 해당 종이 나올 곳을 쪽집게로 집듯 콕 집어내야 실력 있는 선장이란 소리를 듣는답니다. 긴 여정을 위해 지금은 잠시 쉬어갈 시간, 물론 에너지 보충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지루한 시간이 흐르고 흘러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풍따스를 놨으니까 채비 준비해 보시고 차근차근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용사들처럼 각자의 포지션에 자리를 잡는 강태공들. 과연 이 명당이 이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까요? 그 지금 수심이 현재 80m권으로 이 갈치도 잡히지만 고등어, 삼치 이렇게 좀 3가지 어종이 좀 잡히고 있는데요. 드디어 첫 낚싯대가 드리워졌습니다. 가을만 되면 갈치와 사랑에 빠진다는 이분. 오늘의 각오한 말씀 들어볼까요? 대물이 묻을 때가 아무래도 제일 쾌감이 있죠. 그것도 안 오면 또 천장이가 또 깔치가 보이거든요. 와야 돼요. 그토록 그리던 갈치와의 만남은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오, 와, 대박 대박 대박. 은빛 갈치가 연달아 7마리, 예감이 좋은데요. 이렇게 몇 분만 오면 죽이 못 갑니다. 수심층을 바닥층하고 같이 있는 수심층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낚싯대 끝에가 흔들리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한 마리가 물었는지 두 마리가 물었는지 세 마리가 물었는지 줄을 타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잡을 수가 있어요. 수평선 너머 일몰과의 만남도 잠시. 칠흑같이 어두워진 바다에선 갈치와의 밀당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꿋꿋하게 가판을 지키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결과 양손을 가득 채우는 이 묵직함. 인도가 저희가 그 40급, 이게 30급, 이게 이제 97을 한 거예요.
초록하고 올리지죠. 갈치 덕분에 맛본 짜릿한 손맛에 이어 신기댁이 준비한 제철 도시락이 등장했습니다. 이 맛에 나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아니 그런데 갈치 맛도 좀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이따가 참으로요. 그 야행성인 습성을 따라서 그 밤에 갈치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 씨알이 굵고 맛도 들고 하는 게 9월부터 겨울까지 12월까지 갈치 낚시가 완전히 성수기입니다. 갈치 시즌에 맞춰 갈치 낚시 마니아들의 본능 역시 깨어나는 시간. 에너지를 비축했으니 갈치와의 밤샘 밀당에서도 밀리지 않겠죠? 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순 없는 노릇. 어처럼 물건 하나 봤는데 그러자면 오후부터 시작된 갈치 낚시를 밤새도록. 하지만 버티고 기다리면 은빛 결실이 내 손안에. 낚싯대가 휘어지는 바로 그 순간. 짜릿하게 전해오는 손맛. 기다림마저도 짜릿해지는 순간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갈치 낚시 처음 하는데 정말 갈치 낚시 재밌습니다. 그 재미 이번엔 맛으로 즐겨볼까요? 성질이 급해 금세 죽어버리는 탓에 싱싱하지 않으면 맛보기 힘들다는 갈치회, 문어숙회까지. 선상에서 즐기는 싱싱한 갈치회 맛 어떠세요? 저는 한 달에 한 3번 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 갈치 뭐 해먹는 맛으로 와요. 여수갈치 화이팅! 너무나 피곤할 때 어쩌고 저쩌고 영양소가 많은 2020년 넉넉한 바다가 내어주는 은빛 물결의 향연.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은빛 선상축제. 그 짜릿한 손맛이 궁금하시다면 여수 돌산 신기항으로 오세요. 나의 힐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조선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3.1 만세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의 고향 충남 천안으로 향합니다. 와, 가을 하늘 너무 예쁘다. 오, 이 길가에 핀 이 무궁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무궁화를 보니까 막 애국심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그런데 2020년 9월 28일은요, 이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을 하다 생을 마감한 지 어느덧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천안에 와서 유관순 열사의 그 숨결을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시죠. 1919년 4월 1일 아운의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죠. 병천면에 자리한 유관순 열사 유적을 찾았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조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유관순 열사 사적지로 가시는 길인데요. 지금 저희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고자 추모각, 봉화대, 그리고 초음묘 등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이곳에 들어가면 유관순 열사의 그 역사적인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소박하고 아름다운 초가집이 자리한 이곳은 유관순 열사가 나고 자란 생가지인데요. 1972년 봉화지와 함께 사적 제230호로 지정돼 1991년 복원됐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나고 자란 곳이라고 하니까 좀 어린 시절부터 또 어떤 생애를 거쳐서 성장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유관순 열사는 어릴 때부터도 굉장히 씩씩하고 당찬 성격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이제 어릴 때도 너무 총명해가지고 글을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성경을 줄줄 읽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다고 하고요.
아니, 그럼 이하학당에 입학을 했다면 서울에서 공부를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시고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고향 천안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시죠. 그리고 3.1 만세운동에 또 참여를 하셨는데요. 서울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숙부 조인원이나 김구웅 선생님과 같은 마을 지도자분들이 아운의 장터에서 4월 1일에 만세를 부를 것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고향 병천으로 오게 된 유관순 열사는 서울에서 가져온 독립선언서와 각지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며 함께 동참할 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 태극기가 그 만세운동에도 쓰였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관순 열사와 사촌 언니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태극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에 사용할 태극기이고 실제로 이 유관순 열사가 만든 태극기가 재판 기록문 중에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의 증거물 1호로서 유관순 열사가 만들고 소유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지금으로 치면 정말 한창 공부하고 꿈 많을 소년데 네.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하나하나 그렸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하고 저라면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용기가 참 대단해요. 네, 맞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외침에 함께 뜻을 모은 병천면 주민들. 지금까지도 그때의 뜨거웠던 함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대 마을 분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유관순 열사와 같이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를 하셨고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1907년에도 국채보상운동 때 이 당시 이제 지령리였어요. 이 지령리 마을 사람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어떻게 이 독립운동을 이곳저곳에서 다 합심을 해서 한 번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유관순 열사의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마을에 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 매봉산에 올라가가지고 봉화를 올리셨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1977년 봉화탑을 세우고 그 의거의 시작을 이제 기리고 있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7살의 어린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유관순 열사. 잔인한 고문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추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 1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유관순 열사께서 18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독립만세를 외치다 돌아가셨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어떻게 순국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경성 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게 되십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중에도 유관순 열사께서는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일제 끝까지 항거하기를 멈추지를 않으셨는데요. 북중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하게 되십니다. 그때 이제 그 만세운동을 전개한 이후에 고문을 또 숱하게 받으시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결국 같은 해 9월 28일에 순국하시게 되시죠. 내가 왜 죄인이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감옥 속에 갇혀서도 끝없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뜻을 굽히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 그 숭고한 정신에 감사함과 존경심을 표합니다. 이곳에 와서 유관순 열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보고 또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네요. 유관순 열사의 추모각 옆에는 순국자 추모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호서지방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었던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애국선열 47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했던 치열했던 만세운동인 만큼 더 큰 희생이 뒤따랐던 것 같아요. 그 만세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맨손으로 태극기만을 들고 만세를 불렀음에도 일본 헌병들은 그분들을 이제 총과 칼로 제압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김구웅 선생님 그리고 김구웅 선생님의 어머니셨던 최정철 선생님까지도 그날 그 자리에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만세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제 헌병 주재소로 가가지고서는 또 항의를 하시게 되시죠. 유관순 열사도 그 헌병 주재소
구제소에 가가지고 일본 헌병을 붙잡고 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군기를 사용해서 내 민족을 죽이느냐며 일본 헌병을 붙잡고 항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유관순 열사에게도 일본 헌병은 총부리를 겨누게 되죠. 이 말씀만 들어도 그 두렵고 긴박했던 상황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후손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다시 한번 듭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독립만세를 부르짖던 선열들의 외침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 차례입니다. 아, 그래도 이 푸른 가을 하늘에 딱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을 보니까 괜히 뭔가 마음이 벅차네요. 천안시에서도 유관순 열사를 선양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매년 9월 28일에 유관순 열사 추모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순국 100주기이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 추모제를 개최하고 시민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추모 행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올해는 이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시민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유관순 열사 온라인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하고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유관순 열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사실 자세히는 알지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그리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고든 심성으로 일제에 맞섰던 유관순 열사. 그리고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모든 이들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La fa fa da fo ye, fa di va la fa fa da fo ye. 대구 하면 어떤 특산물이 생각나세요? 사과? 아니면 들깻잎? 요즘은요, 가을과 함께 무르익어 간다는 그 달콤한 과즙이 톡톡 터진다는 그 과일이 대세라고 합니다. 달성군의 신비한 과일을 찾아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저는 준비 완료됐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늘 촬영 뭔지 아시죠? 오늘 무화과요. 유진 씨 그 무화과 예전에 드실 경험이 있나요? 네. 먹어봤죠. 근데 왜 이름이 무화과일까요? 꽃이 없는? 없을무 꽃화? 아니죠? 왜 꽃이 없다? 그냥 한자로 없을무 꽃화 과일과 아니죠? 중국어과라서 메이요 메이화과 무화과? 사장님 계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철을 맞이한 무화과 하우스. 앙증맞은 크기에 잘 익은 무화과 열매가 반겨주었는데요. 진짜 귀엽죠? 와, 대표님, 제가 이렇게 많은 무화과 속엔 처음 들어와 보거든요. 근데 향이 뭔가 달콤한데 그 뭔가 특유의 무화과 향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거하고는 향이 좀 특이하게 나요. 저도 무화과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저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특수한 그런 향이 나요. 그러니까 향은 참 좋은데 이게 참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참 그리고 올 때 저희 담당 PD님이 이제 왜 무화과 이름이 무화과냐고 저한테 퀴즈를 내시길래 제가 없을무 꽃화 아닌가요? 이렇게 맞춰봤는데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무화과는 그 글자 말 그대로 꽃이 이 속에 있어요. 속에? 예, 속에 있어가 감춰져가 있어가지고 겉으로 안 보이니까 무화과라고 표현했는 거고요. 자르면 그 안에 씨도 있고 수술도 있고 암술도 있고 다 꽃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가을의 맛을 품은 요 영롱한 열매들.
8월 말을 시작으로 초겨울인 11월까지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한 요 정도 불구스름한 걸 이제 따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기 말랑말랑하고 예, 말랑말랑한 거. 진짜요? 예. 이런 걸 수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예. 이렇게 뭔가 석류처럼 갈라지고 있는? 이럴 때 좀 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무화과가 아주 예쁘게 미소 지을 때. 미소. 예, 살짝이 미소 지을 때 그 수확하면 맛있고 좋은 가리예요. 어디 웃고 있나 한번 보자. 말씀 들으니까 또 좀 밝아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미소 짓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수확을 하면 될까요? 꼭지를 잡고 이렇게 살짝 젖혀요. 이렇게 따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됐다. 클레오파트라가 매일 아침마다 챙겨 먹었다는 무화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소화에도 아주 굿입니다. 짠! 제가 가진 귀걸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귀걸이입니다. 무화링. 아니 근데 이게 딱 봐도 좀 외국 스멜이 나거든요. 딱 봐도 외국에서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무화과를 이 달성군에서 또 시작하게 되셨나요? 남도의 무화과는 여기 올라오면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맛있는 과일을 30분 이내로 우리 시민들한테 맛있는 과일을 드리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제가 시작한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선 참 고마운데 근데 이거 수확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예, 이건 이제 재배는 이제 좀 다른 과일나무보다는 좀 수월한 것 같은데 수확하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도 계속 차곡차곡 새로 열리는 열매들을 따면서 또 뿌듯함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뭐 따면 내가 노력해가지고 따면 과일을 따면 참 뿌듯한 그런 거를 많이 느끼죠. 자, 이제 수확한 무화과를 들고 마무리 작업에 나섰는데요. 잘 익은 무화과는 쉽게 무를 수 있기 때문에 포장도 조심조심. 정성스레 담아줍니다. 이렇게 포장을 했더니 이미 누군가에게 선물 준 것 같은 뿌듯함이 좀 생겨요. 이렇게 포장을 하신 거는 이제 어디로 보통 보내시는 거예요? 가까운 로컬푸드에 출하를 하고 그런 백화점으로 또 대형 마트나 이런 쪽으로 최대한 빨리 맛있고 신선한 거를 소비자한테 주기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좀 포장도 열심히 했는데 한번 한 입 먹어보면 안 되나요? 부드럽다. 네. 맛있죠? 오늘 유지 씨 예 잡쌌는데 맛있게 잡수세요. 이미 힘 다 났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 무화과는 처음이거든요. 이제 눈이 확 떠지고 오늘 일한 당이 다 충전이 됐네요. 그냥 먹어도 달콤한 이 무화과를 이용해서 디저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와. 어떤가요? 이게 무화과가 색감이 좋으니까요. 꾸미기에도 참 예쁘네요. 특별한 잼이 필요가 없네요. 무화과 자체로 너무 맛이 좋아요. 네, 싱싱한 무화과를 얹어놔 있기는 더 맛이 좋네요.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맛있게 무화과도 먹었으니까 삼행시 선물 드릴게요. 운 띄워주실래요? 무엇이 맛있을까? 화가 나네요. 원래 무화과가 이렇게 달콤한 건데.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죠. 예, 드셔보세요. 보기 좋은 무화과가 맛도 좋다. 달콤한 가을을 품은 달성 무화과의 무한한 매력. 올가을 제철 과일로 강력 추천합니다. 그대로 쓰기엔 낡았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까운 옷과 가방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럴 땐 나만의 개성을 더한 리폼 지금 소개합니다.
제주 시내에 자리한 한 공방. 정겨운 재봉틀 소리를 내는 민정 씨는 디자이너이자 공방 운영자로 손쉬운 리폼 전도사입니다. 재봉틀로 할 수 있는 모든 리폼을 보여드릴게요. 옷장을 열어보면 이젠 입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옷들이 생각보다 참 많죠. 이민정 씨는 재봉틀로 이런 옷들을 새롭게 리폼해 다시 입고 쓰는 즐거움이 크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못 입는 옷들 부분적으로 헐어서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옷들이 많다 보니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가방으로 만들면 제가 좋아하는 옷이랑 또 계속 가방을 사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고 제가 좋아하는 옷이기 때문에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리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옷과 가방이 바로 재봉틀을 이용해 새롭게 탄생시킨 제품들. 대체 어떤 옷을 어떻게 리폼했을까요? 카라 부분이 낡아가지고 못 입는 셔츠를 이렇게 여자아이 원피스로 리폼을 해봤어요. 조금 유행이 지난 긴 기장의 원피스의 밑부분을 우리 아이의 그 기장에 맞춰가지고 잘라서 고무줄만 넣으면은 이렇게 또 잘 입을 수 있는 스커트로 또 리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가 작아서 지금 못 입고 밑에 부분도 오염이 묻어서 못 입게 된 바지를 가지고 재밌는 가방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리폼 재료는 반바지와 자투리 옷감. 여기에 가방끈과 동물 이미지 포인트를 준비해 주세요. 바지 상단 부분만 남겨두고 다리 부분은 자를 거고요. 그 밑부분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린넨으로 된 가방 바닥 부분을 일자 박음질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가방 미리 준비해둔 손잡이들 부착을 해서 가방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가위로 자르고 재봉틀로 받고 반바지가 새롭게 탄생되는 중인데요. 마지막으로 동물 장식물을 붙여 완성. 반바지로 만드는 귀여운 손가방. 어렵지 않죠? 네, 아이 바지가 이렇게 가방으로 완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초적인 재봉틀 사용법 수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리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손쉽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좀 봐주세요. 네. 이거 여기 조금 울었구나. 잠깐만요. 바늘 먼저 빼고 이거 여기 옆선하고 여기 옆선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만 뜯어가지고 핀을 여기 옆선끼리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꼽아가지고 다시 박음질 해볼게요. 취미로 시작한 재봉틀을 배운 지 2년째. 새 옷도 만들지만 안 입는 옷을 리폼해 재활용하는 보람도 크답니다. 이거 제가 미싱 처음 배울 때 리폼해서 만든 옷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뭔가 조금 더 지구를 위하는 어떤 삶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재봉틀로 리폼하기. 민정 씨는 많은 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해 보기를 권합니다. 비싼 원단을 사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 때는 조금 이거를 망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본인이 이제 상상하는 대로 한번 좀 과감하게 잘라보기도 하고 여기를 붙여보기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보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장 쉽게 미싱을 하시는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제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열대를 채운 명품 가방들. 가방에는 특별한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마카주로 명품 가방을 리폼하는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제 가죽이 너무 좋은데 쓰지는 못하고 아까운 가방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염색을 한번 해볼까 뭐 어떻게 바꿔볼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발품 팔아 생각을 하다가 마카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취미에서 넘어선 이제 너무 이제 재미있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얼마 전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소개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리폼 기술이기도 한데요. 가죽 페인팅 공예인 마카주로 다양한 나만의 가죽 제품 리폼이 가능합니다. 이염되고 오염되고 이런 가죽 같은 게 좀 굳이 바꾸지 않으시고 본인 개성 취향에 따라서 뭐 그림이든 이니셜이든 뭐 같은 모양이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약간은. 취미로 시작해 마카주 전문가가 됐다는 최영화 대표. 명품 가방을 리폼 중인데요. 작업이 아주 세밀해 보이는데 과정은 어떨까요?
가죽에 처음에 이제 코팅된 걸 벗겨내고요. 밑그림 작업이 들어가고 기본 색이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뭐 캐릭터에 따라 아니면 이니셜에 따라 이제 그렇게 색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라인 작업 들어가고 마지막 마감재가 이제 올라가고 코팅이 처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가 돼요. 어느새 유행이 지나고 촌스러워진 가방. 혹은 낡아서 그냥 들기엔 어렵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가방들. 마카주 리폼으로 나만의 새 가방을 만들어 볼까요? 이 백 같은 경우는 지금 미염에다가 색도 많이 날아갔잖아요. 일단 이 부분을 원래 본색으로 이제 돌려놓고 나서 마카주 작업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라인에 컬러가 다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낡은 가죽 가방이 멋진 새 가방으로 변신했습니다. 오늘 클래스는요. 요거 가죽 참, 가죽의 거리 그거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라인 검정으로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네, 도안을 시작할게요. 마카주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도 마련했는데요. 가죽 위에 색칠하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작업 중이신데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워서요. 어떤 점이 어려우신 거예요? 일반 종이에서 그리는 거랑 많이 틀려서. 마카주 리폼의 생명은 가죽에 색칠하기. 칠하고 또 덧칠하기를 여러 번 반복한 결과 이렇게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처음이어서 많이 잘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생겨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한번 해봤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 배워서 가방에 이제 새겨 넣을 수만 있으면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낡은 가방이 또 다른 명품이 됐는데요. 정성 가득한 붓질로 완성하는 마카주 리폼은 무엇보다 성취감과 보람이 크답니다. 고객님들이나 원데이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막 새 가방 됐다 아니면 너무 자기 취미를 찾은 것 같다 막 이럴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는 진짜. 풍요로운 물질의 시대. 명품이 따로 있나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옷과 가방도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리폼으로 행복한 나만의 명품 만들기. 지금 도전해보세요. 산청 콩고물, 그래서 산청떡, 그리고 산청 꿀과 곶감이 들어가 있는 디저트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제 맺히고 나서 먹고 살짝 들어가서 우리는 기분 좋아. 산청 베리볼, 고구마 라떼는 아이스고요. 그리고 산청 고메빵입니다. 산청에서 산청 농산물로 산청 사람이 만드는 디저트. 사계절 달달한 산청을 맛보러 갑니다. 맑고 푸르름의 대명사 산청하면 약초와 쌀, 또 흑돼지도 유명하지만 후식만큼은 이곳이 책임진다는데요. 급사로 오다 보니까 마을 회관에 어른들이 몇몇 분이 앉아 계셔서 나온 김에 팥빙수도 몇 그릇 사다 드리고 할 겸 겸사겸사 나온 거예요. 산청의 블루베리 이런 것까지 이용해서 만든 뭐 음료나 빵 이런 걸 먹을 수 있으니까 놀러 온 보람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몸에도 엄청 더 좋을 것 같아요. 산청의 논밭 뷰로 눈 호강은 덤입니다. 산청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음료와 미 디저트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맛과 건강함을 선물해드리는 카페입니다. 이 가게 자리가 과거 할아버지 댁을 새롭게 신축을 해서 직장이면서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삼성시만의 고유한 공간이 마을 사랑방으로 재탄생. 외지 손님들에겐 산청 홍보를 톡톡히 하는데요. 저희 카페는 여름 시즌에는 산청 블루베리로 해서 지역의 이종석 농가의 산청 블루베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농산물보다 맛과 품질 그리고 건강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뛰어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과 농가들을 접근하기 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농민들에게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저희는 소비자들한테
그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어서 촌에서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직접 키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핑용으로 많이 쓰고요. 이제 음료 이제 모히또나 케이크 같은 데 많이들 토핑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산청의 여름을 새콤달콤하게 물들인 블루베리 디저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청 블루베리 라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만든 블루베리 청으로 해서 이제 우유를 같이 넣어서 만드는 그런 음료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크림을 위에 상단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블루베리 라떼 시그니처 그림을 같이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블루베리를 반으로 자른 거를 그림의 눈에 같이 넣어서 손님에게 제공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들어 볼 음료는 짜릿하게, 상큼하게, 또 시원하게. 모히또는 원래 탄산수가 들어가는 음료이고요. 근데 대신에 저희는 럼을 넣지 않아서 이제 논 알코올로서 이제 어린이나 아니면 어르신들도 다 같이 드실 수 있는 음료입니다. 직접 담은 블루베리 청, 그다음에 애플민트, 라임, 산청 블루베리가 들어갑니다. 땀 식힐 그늘을 찾듯 가게 되는 카페. 쌈짓돈 가지고 커피 드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소중한 쌈짓돈을 꺼내게 한 메뉴. 아이스크림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어 먹는 디저트입니다. 주문하신 아포가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2개만 해갖고 갈라먹고 또 다른 걸 먹었어야 되는데 요거 블루베리인가? 상큼하게 맛있네. 이 새콤달콤해 보여. 근데 와서 앉아 너무 싫어. 우리 아이스 춤도 보고 손자 사람도 하고 그래 나와서 뭐 한 2시간씩 앉아 놀다 그래 갑니다 이게. 아이씨 요건 닦으면 이제 남나 이제 집에 가서. 원래 이 고구마를 가지고 음료나 디저트를 만드는데 손님이 이걸 판매 목적으로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드시는 것보다 2일에서 3일 숙성 후 드시면 훨씬 더 맛있으세요. 네. 작년에는 고구마로 활용해서 고구마 스콘을 만들었고요. 올해는 벌써 고구마가 나와서 고메빵으로 손님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반응은 지금 폭발적입니다. 네, 이거는 산청 고구마로 만든 산청 고메빵입니다. 고구마하고 블루베리가 산청에 유명한 그런. 고구마빵 안에 치즈가 있을 줄 몰랐는데 고구마도 있고 치즈도 있고 그 위에 아이스크림까지 올려 먹으니까 정말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쫄깃쫄깃도 하고. 제철 과일을 가득 덮은 베리볼 속에는 맛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 카페 수제 그래놀라는 산청 곶감과 산청 꿀을 활용을 해가지고 9가지 견과류를 넣고요. 그다음에 모든 디저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맛있어요. 인절미는 되게 쫀득쫀득하고요. 콩고물은 고소하고 하니까 맛은 별미입니다. 저희 산청 팥빙수는 저희가 베이스가 얼음으로 하는 베이스고요. 산청 콩고물 그리고 산청 쌀로 만든 산청 인절미떡 그리고 산청 꿀과 그다음에 곶감을 넣은 수제 그래놀라를 같이 토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커피 맛집이기도 한데요. 향도 진하고 맛도 풍부합니다. 신맛하고 그다음 고소한 맛이든가 이제 이 고소한 맛을 시켰는데 고소한 맛이 다른 데 거보다 조금 더 좀 연한 것 같고 입맛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시그니처 음료 중에 모카 몽블랑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달콤하고 그다음에 초코의 쌉쌀한 맛이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 음료입니다. 산청의 사계절의 맛을 손님들에게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선물하고 싶은 그런 카페가 되고 싶습니다. 산청의 제철 디저트가 궁금하시다면 당 충전하러 얼른 오세요. 고물가 시대 5,000원짜리 한 장으로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맛을 아는 진정한 고수들이 추천하는 소확행 맛집. 가성비가 엄청나죠. 이렇게 좋은 음식도 먹고 밥도 또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돈 남을라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맛집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즘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밥 사 먹기 힘든 시절이 됐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가격 부담 없이 끼니를 챙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아, 분주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뭐 점심시간 앞두고 있어가지고 한주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예전이었으면 뭐 이 시간에 뭐 줄을 서서들 기다리셨을 텐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매출이 한 60에서 70%는 좀 줄었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 집을 찾아주시는 손님분들이 아직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었어도 맛과 함께 지킬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오는 손님들 방역 수칙도 칼같이 지킵니다. 이제 다른 데 가면 거의 7, 8천 원이 기본 가격인데 이제 여기는 요즘에 보기에는 좀 드문 가격대라서 뭐 누구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데서 어디 보면 눈치 보고 뭐 밥 더 달라고 해도 그렇고. 근데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점심 한 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 식당도 무인시대입니다. 키오스크로 원하는 메뉴 주문하고 기다리면 끝. 이런 게 바로 비대면이죠. 주문과 동시에 주방에선 조리가 이뤄지는데요. 착한 가격에 비해 뚝배기 가득 담아내는 음식은 아주 듬뿍입니다. 주방장님이 손이 이렇게 크세요. 네. 주방장님이 저희 엄마신데 집에서도 음식 하실 때 듬뿍듬뿍 넣으시고 여기 식당에서도 이제 손님들이 좀 이렇게 든든하게 드시고 가시면 힘이 더 나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바글바글 뚝배기에 매콤하고 푸짐한 양이 가득. 이거 1인분 맞아요? 얼마나 많은가 이거 봐봐 이거. 이거 가지고 시컷 먹어요. 1인분만 딱 주는데도 햄도 많이 주시고 여러 가지 뭐 야채나 그런 것도 푸짐하게 나와서 항상 만족하고 이제 집에 가요. 맛있는 밥은 영혼의 허기를 채워준다고 하죠. 우리가 꿈꾸는 소확행. 뭐 별거 있나요? 주머니 사정 고려하면서 맛과 영양까지 만점이라면 그게 바로 소확행이죠. 안 그래요? 아무리 싸도 맛이 없으면 또 안 오는데 저렴한 가격에 맛도 좋으니까 좀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일석 몇 조예요? 한 3, 4조 되나 봐요. 어디 그뿐이냐고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저렴한 가격에 밥은 무한 리필. 다시 새로 한 판 시작하는 분위기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조금은, 아주 조금은 눈치도 보일 것 같은데 말이죠. 미안한 생각 안 되세요? 사장님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거부할 이유는 없죠. 기꺼이 따르리라. 아 그럼요. 먹을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네네. 먹을 만큼 먹겠습니다. 아, 반대일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네. 손이 큰 건 여기서도 증명됩니다. 맛보라고 내어주신 음식이 무려 3가지. 어쩌면 이렇게 양념까지 쏙 배어 들어가지고. 뚝배기 가득 맛과 정성이 넘치는데요. 아니 말이에요. 5,000원 지폐 한 장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푸짐하게 담아주고 고마워서 눈물 나고 맛있어서 더하고요. 코로나로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식사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소독 철저하죠? 가격 저렴하죠? 한 끼 든든하죠? 삼박자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아우, 배불러.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가요. 맛있게 드셨다니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집에 오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이제 어려운 시국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준 두 번째 식당입니다. 테이블은 몇 안 되지만 미식가들 사이 소문난 곳이라는데요. 이 집도 뚝배기 열전입니다. 맛보지 않아도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그 맛이 느껴질 정도예요. 네, 국밥들 6,000원씩 하거든요. 요즘 그래요. 대부분. 네. 근데 여기는 4,500원이면서도 또 맛있어요. 그래서 좀 자주 찾습니다. 5,000원에 거스름돈도 생긴다는 건데요. 국밥은 물론이고
큼지막한 부침개도 눈에 들어옵니다. 미리 붙여놓은 게 아니라 방금 붙여서 나오더라고요. 아유, 말도 안 돼. 손님들 들이닥치고 바쁜 시간에 일일이 이거 하나를 다 붙인단 말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당연히 똑주부가 맛을 봤죠. 그런데 바삭 소리가 살아있어요. 하얗게 붙여낸 게 예. 요것만 그냥 단품 메뉴로 내놔도 될 정도예요? 예. 또 매콤한 냄새에 먹음직스러운 비주얼. 똑주부 코를 자극하는 것이 있었으니 소리로 한 번, 냄새로 한 번. 기가 막히게 유혹합니다. 아마 세상에 이거는 다 뭐야? 그냥 바글바글 저 끓는 모습 좀 봐. 묵은지 돼지 두루치기라고 엄청 맛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손맛 같은 맛이고 저희는 오면 이것만 먹어요. 이 밥상을 보면 예전에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왔을 때 군대 안에서 엄마가 그렇게 그리웠던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야,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17년 정도. 그리운 어머니 손맛을 소화시킨 이분. 작은 공간 몇 개 안 되는 테이블이지만 정으로 꽉 채웁니다. 이렇게 맛있다 얘기하는 그 비법을 알고 싶네요. 아니 좋은 재료 넣고요. 또 조미료도 안 넣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맛을 내면은 다 맛있을 수가 있어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마찬가지라니요. 마치 수능 만점자가 인터뷰하는 내용가처럼. 네. 그렇다면 그 비법 하나씩 들춰볼게요. 육수 빛깔이 흔히 보는 콩나물 국밥 육수하고는 좀 달라 보이죠? 국물 맛도 그 깊은 맛이 다릅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늘 먹던 그 황태 콩나물국의 그 맛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 일단은 뭐 구수한다고 하는 거에다가 배이는 게 그 콩나물의 시원함하고 또 다른 해물 시원한 맛. 한번 살펴보세요. 맛있는 것도 나올 거예요. 야 나온다. 이게 웬일이야? 맛있게 하기 위해서 봉죽을 넣고 있어요. 아주 시원한 맛이 납니다. 이래가지고 그 콩나물국의 시원함하고는 다른 해물 육수 맛이 또 배웠구나. 끝이 아니에요. 보리멸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뒷보리가 들어가고요. 또 얼큰한 맛을 위해서 고추씨에다가 이게 들어갑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는 또 뭐예요? 생보리를 사다가 볶았어요. 육수 끓이신다면서 지금 보리차 끓일 일이에요? 아니에요. 구수하기 위해서 이거를 넣고 있어요. 아니 이걸 넣으면 좀 달라요? 예, 다르죠. 확실히 구수한 맛이 나죠. 이렇게 정성과 시간, 나만의 노하우가 어우러져 장금이표 육수가 탄생을 하는데요. 요게 모든 요리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거기다 반찬이며 음식에 들어가는 채소들은 손수 가꾼 텃밭에서 수확해 온다고 하는데요. 유기농이라 믿을 수 있고요. 건강한 맛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최고의 소확행 아니겠어요? 쫀득한 호박꼬지에 묵은지를 턱 걸쳐서 먹는 이 맛. 한데 어우러지는 식감이 기가 막힙니다. 이 돼지고기 말이에요. 완전히 그 쫄깃한 부위를 제대로. 아우 야, 뭐 자잘한 게 아니라 일단 큼직하니까 양념까지 쏙 빼가지고 이거 이렇게 먹을 일이 아니지. 저절로 3층 따도 쌓게 되더라니까요. 또 먹고 싶네요. 오늘 한 끼로 될 일이 아닌데 몇 날 며칠 두고 먹어도 될 만큼 욕심나는 맛이네요. 그러면요, 이렇게 육수에다가 묵은지하고 같이 하니까 좋은 재료에 하니 맛이 납니다. 집콕 시대, 원클릭 오더 시대, 수식어도 많은 포스트 코로나 시국입니다. 밥 한 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소확행일 텐데요.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는 따뜻한 밥 한 끼 어떠세요?